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습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그때는 제가 여기에 가습기를 조금 더 많이 깔아놨던 기억이 나요. 모든 가습기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초음파 가습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때 다루지 못했던 가열식 가습기하고 기화식 가습기에 대해서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아시죠? 진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습도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가습기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동자라 그러죠. 밑에서 동그란 진동자가 빠르게 진동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미세한 물방울 뿌리는 초음파 가습기가 있고요. 물을 가열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물방울이 아니라 수증기를 이렇게 뿌리는 가열식, 그리고 물이 묻어있는 이런 필터나 동그랗게 생긴 원판 디스크에 바람을 막 이렇게 불어줘가지고 물을 증발시켜서 수증기로 가습하는 기화식 가습기가 있다 그랬어요. 자, 초음파 방식은 저렴하지만 가습량이 되게 풍부하고 그 대신에 수증기가 아니라 물방울을 뿌리기 때문에 자주 세척을 안 해주면 안에 있는 세균까지 같이 다 이렇게 뿌린다고 제가 자주 세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가열식과 기화식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럼 뭐 다른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먼저 가열식 가습기부터 한번 어떻게 진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균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을 끓이면 그 세균들은 대부분 죽거든요. 그게 바로 가열식 가습기의 원리예요.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는 청결하게 가습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식들은 뭐 수증기가 됐던 물방울이 됐던 어쨌든 주변의 온도를 조금 이렇게 낮추는 찬 가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초음파 방식이요. 근데 가열식 가습기는 따뜻한 수증기가 나오는 가습 방식이라서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난방 효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찾는 가습기가 여기 있는 이 가열식 가습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라이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난로, 온풍기 막 이런 것들 열을 발생하는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단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전기요금이에요. 가열식 가습기는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초음파 가습기와 비교했을 때 소비 전력이 보통 한 10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 가열식 가습기의 소비 전력은 이렇고요. 초음파 가습기의 소비 전력은 이렇습니다. 제품마다 다르니까 이 값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막 이렇게 대형 가전들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소비 전력이 높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이 뭐 하루에 150W면 150W로 하루 10시간을 돌리면 한 달에 45kWh, 이 정도면 한 달에서 5,000원에서 누진제 구간하면 만원, 최고 누진제 구간이라고 해도 한 15,000원 정도밖에 요금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겨울이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가는 때인 걸 감안하면 뭐 이거는 그렇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초음파보다는 많이 나갑니다. 더 큰 단점은 지금부터예요. 물을 끓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끓인 물에서는 소음이 되게 많이 나요. 보글보글 하면서 소음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는 초음파 가습기에 비해서 되게 시끄러운 편이에요. 자, 소음을 한번 측정해봤는데 초음파 가습기는 이 정도고요. 가열식 가습기는 이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 거실이나 작업실에서 사용하기에는 가열식 가습기가 좋지만 침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숙면을 방해해가지고 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끓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수증기가 나오는 부분이 뜨거워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을 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결국 밖으로 나오는 거에는 세균이 안 나오지만 이 안에는 물때가 생길 수가 있고 석회 성분이 남아가지고 수조에 이렇게 달라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분사구 표면에 또 하얗게 그게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 가습기만큼 청소를 자주 안 해줘도 된다 뿐이지 어쨌든 청소는 자주 해야 됩니다. 뭐 정수기 물을 쓰면 조금 덜하긴 하고 청소 방법을 익히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청소를 안 할 생각으로 가열식 가습기를 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초음파 가습기에 비해서 가습기 가격은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제품에 따라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 방법도 알고 있고 전기요금도 그렇게 전 부담스럽지도 않고 집에 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가열식 가습기를 사실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물론 집에 흰둥이라고 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기화식 가습기가 정답이냐? 기화식 가습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기화식 가습기는 증발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증발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발식 가습기의 특징은 물이 묻어있는 표면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필터를 이용하거나요.
아니면 원판으로 되어 있는 디스크라 그러는데 그 디스크를 여러 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에 물을 묻히고 바람을 계속 불어줘가지고 증발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기화식 가습기는 주변하고 습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습이 덜 되기 때문에 과하게 가습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습도 센서가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켜놔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바람만 불어줘도 되니까 전기요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초음파 방식처럼 물방울을 뿌리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주변을 가습하기 때문에 세균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만 들으니까 또 기화식 가습기가 최고의 가습기처럼 보이죠? 단점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화식 가습기는 다른 가습기들에 비해서 비싸요. 가습기계의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뭐 벤타의 에어워셔, 뭐 발뮤다 가습기 이런 것들은 기화식 가습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증발은 표면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필터나 디스크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필터는요, 소모성이라서 청소를 해줘야 되고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교체할 땐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디스크 방식은 교체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세척을 자주 안 해주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품 자체의 가격과 유지비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전기요금은 가열식보다 적게 들지만 유지비는 평균적으로 기화식 가습기가 조금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비싼 제품들 막 발뮤다 가습기 이런 거는요, 기화식인데 안에 있는 필터의 가격만 한 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필터는 뭐 교체 비용이 있다고 치면 디스크 방식은 교체는 안 해줘도 되는 대신에 청소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원판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다 분리해줘서 씻어야 되고요. 단 식기세척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편리하게 세척이 가능하다는 거. 자, 조만간 식기세척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세균이 밖으로 안 나갈 뿐이지 수조 내부에는 세균이나 물때, 석회 같은 게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수조든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준다 그랬죠?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화식 가습기는 소음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가장 큽니다. 자, 기화식 가습기의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아까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가장 작은 레벨일 때 그렇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소음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기화식, 초음파식, 가열식 중에서 기화식이 가장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진짜 침실에 놓고 사용하면은 뭐 정말 피곤하면 모르겠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거실이나 작업실에서 놓고 사용하기에는 좋습니다. 특히 거실에 놓고 사용하기에 좋은 게 기화식이나 가열식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아니라 수증기를 이렇게 분사하기 때문에 주변만 가습한다기보다는 좀 더 넓게 가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분사되는 거 보면은 아, 초음파 가습기가 넓은 곳에 무조건 좋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습 양 대비 넓게 퍼지는 거는 기화식이나 가열식이 더 넓게 퍼집니다. 물론 초음파 방식은 대형으로 만든 제품들이 좀 많다는 장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 방식과 가열식 방식과 기화식 방식을 한 번에 정리해서 이렇게 쫙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초음파 방식과 가열식 방식이 저렴한 편이고 기화식 방식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초음파 방식이 가장 저렴하고 가열식 방식은 전기 소모로 인해 유지비가 좀 있고요. 기화식은 필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방식에 비해서는 좀 유지 비용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소음은 아까 보셨다시피 기화식이 가장 크고요. 세균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초음파 방식은 수증기가 아니라 물방울을 뿌리니까 밖으로 나가고 가열식이나 기화식 방식은 세균이 밖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셋 다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가장 자주 청소해줘야 되는 거는 세균이 밖에 나가는 초음파식이긴 한데 물을 보충할 수 있는 방식은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잘 보고 구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이걸 미세먼지로 인식하는 거는 초음파 방식은 틀었을 때 주변 공기청정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요. 가열식이나 기화식 같은 경우에는 주변 공기청정기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라서 그래요. 주변에 물방울을 튀기는 초음파 방식은 범위가 좀 주변에 이렇게 제한돼 있다면 가열식 방식이나 기화식 방식은 가습되는 범위가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초음파 방식은 전자제품들하고 조금 안 친하고 백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열식 방식은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기화식은 청소를 자주 안 해주면 냄새가 난다는 거, 뭐 그 정도가 한 번에 정리한 내용이겠네요. 그래도 굳이 나오자면 조용한 곳에서는 초음파, 식기세척기가 있으시면 디스크 방식의 기화식, 물론 가격은 좀 세요. 샤오미 같은 건 좀 싸더라고요. 그리고 세균 걱정을 좀 안 하고 싶고 식기세척기가 없다고 하면은 가열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몽님은 어떤 가습기 사용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장소에 따라 좀 다른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해야 되는 안방에서는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소음이 비교적 상관이 없고 넓은 범위를 좀 고르게 가습을 할 수 있는 기화식 방식과 가열식 방식은 거실이나 작업실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거실에서는 소음이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니까 거실에서 가장 시끄러운 기화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인가 상관없이 무조건 세척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세척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품의 특성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용도에 맞는 가습기를 구입해서 잘 씻어서 쓰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번 영상과 지난 영상 다 보셨으면 가습기에 대해서 종류별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고 계시죠?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